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안녕하십니까, 차나도 이시안입니다. 대표님, 연말 연초만 되면은 눈물의 재고 할인, 마이너스 이러면서 영상을 올리시잖아요. 정말로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손해를 많이 보고 파시는 거예요? 손해를 정말로 많이 볼 때가 많죠. 민정씨조차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정말로 손해를 많이 보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구독자분들은 손해 많이 안 보잖아, 아니면 손해 아예 안 보면서 손해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잖아. 많은 유튜브를 보면 차나도뿐만 아니고 연말 연초 되면 엄청나게 올라오지. 눈물을 흘리면서 재고 할인합니다, 뭐 주차장이 터졌습니다부터 해서. 근데 정말로 연말 연초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한다. 한 주변 둘러봐요. 여기가 우리 상품용 차량들이 있는 데잖아요. 이 차들 다 상품용이거든. 근데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복도까지 한 거야. 엄청 가득 차 있지. 이쪽만 봐도 엄청 가득 차 있잖아. 그만큼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 특히 이게 연말 연초에 좀 심해집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신차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5년이 됐죠. 근데 2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계약이 안 되거나 판매가 안 된 신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판매도 안 됐는데 연식이 바뀌는 거죠. 24년도에 생산해서 25년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차 할인이 많이 되고, 신차 할인이 많이 되면 중고차를 노리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신차로 눈을 많이 돌리니까 중고차가 좀 안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날이 많이 추우면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됩니다. 최근 들어 한파였잖아요. 민정씨 엄청 춥지 않던가 어제? 너무 추웠어요. 어제 뭐 영하 9도, 10도 수원은, 서울은 뭐 영하 12도 이랬다고 하는데 날이 추우면 나가기가 싫잖아. 그만큼 집에 있기를 원하고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중고차도 살려면 눈으로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가고 싶겠냐고. 날이 좀 더 풀리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날이 추우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연말 연초에 모임은 많다고 하지만 모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줄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도 한몫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연말 연초 되면 중고차가 조금 싸진다는 얘기가 많이 도니까 그럼 조금 기다렸다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판매가 안 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재고가 쌓여가니까 어때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라도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자분들을 못 받아들이시니까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진짜 안 팔리고 지금 이렇게 복도에 막 세워져 있는 것처럼 재고만 쌓여가네요. 그러면 연말 연초에 중고차를 사면 싸게 사는 거고 이득인가요? 싸게 사는 거고 이득이냐? 일단은 가격은 확실히 조금 떨어집니다. 11월 중순쯤부터 해서 중고차의 가격 변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아반떼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뭐 11월 말부터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가격이 좀 떨어지네, 한 950, 980, 970, 좀 저렴하게 많이 떨어진 거 930까지 떨어지네, 이런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에 주고 사야겠다고 했던 차가 뭐 한 970 되면 이득은 이득이지, 30만 원. 근데 어떻게 보면 막 다이나믹하고 막 1000만 원짜리가 800이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걸 기다리면서 쓰는 기회비용이 또 생길 거거든. 차가 당장 필요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어디를 이동해야 돼. 근데 택시를 탈 수도 있잖아요. 택시를 한두 번 더 타고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대중교통 비용이 들고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하면 2, 30만 원, 3, 40만 원 더 주고 사나, 아니면 내가 이제 택시 타고 다니면서 조금 더 차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비교해보면 크게 막 드라마틱하거나 많이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생각에서는 이득일 수도 있고, 어떤 분 생각에서는 그거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금액이라서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떨어지긴 하니까 가격적으로만 보면 이득은 이득이죠. 그럼 대표님은 중고차 판매하시면서 가장 많이 손해봤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손해를 엄청 많이 보죠. 최근엔 좀 덜한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디젤 게이트 터지고 가솔린보다 경유값이 비싸지고 디젤 차에는 요소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요소수 대란이 오고 이러면서 디젤 차 가격이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산 매입가보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차 5천에 사왔다, 나중에 막 3,700에 팔아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디젤 차를 사놓은 사람이 너도 나도 가격을 내리니까
누군가 100만 원 내려놓으면 누군가 150만 원 내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해서 제가 실제로 그때 한 달에 마이너스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본 적도 있어요. 딜러들이 손해를 많이 볼 때는 많이 보는 직업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자동차는 약간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해 먹어도 시가 이러잖아요. 돌돔, 우럭, 광어 이런 거 시가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시세가 자주 바뀌잖아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특히 한 번씩 이슈 있을 때마다 폭락을 맞으니까 벤츠도 작년에 뭐 주차장에서 불나고 이러면서 벤츠 전기차는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러면서 벤츠 이미지 자체가 같이 떨어지면서 벤츠 내연기관차 E클래스든 C클래스든 이런 것도 꽤 많은 폭락을 맞았어요. 중고차 시세로 따졌을 때 많게는 20%, 25% 이렇게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산 매입가에서 확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를 보지. 그래서 딜러들이 딱 차를 사오면 원전에만 팔아도 사실 손해가 50, 100만 원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전보다도 마이너스 100, 200, 300 이렇게 커지는 순간은 손해를 엄청나게 보지. 근데 그때 이제 매입 대수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30대 갖고 있었어.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때 팔아야 되는데 사실 딜러도 차를 사올 때 다 빚을 지고 사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팔면 빚을 상환해야 돼. 근데 또이또이라도 되면 빚을 그냥 바로 상환해버리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큰 상태에서 빚을 상환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내 돈을 보태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현금 보유량이 적고 그런 딜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고 팔고 싶어도 그냥 안 파는 경우도 있어. 이걸 파는 순간 빚을 상환할 때 내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볼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우습고 차가 비싸잖아요. 보통 뭐 몇백, 몇천 단위, 많게는 뭐 몇억 단위까지 가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볼 때는 무섭게 많이 보죠. 남을 때도 꽤 많이 남는 게 자동차라고 하면 판매할 때 잘못 떠와서 그리고 또 어떠한 이슈들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볼 때는 정말 많이 보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유튜브 보면 딜러들 나와서 인터뷰 하잖아. 한 달에 500 법니다, 1000 법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는 딜러들 많거든요. 근데 그 딜러들 까보면 이번 달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1000만 원씩 1년 벌면 1억 2천이죠. 근데 이번 연도에 마이너스 5천 봤어. 그럼 얼마야? 실제로 수익은 7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로 따질 때 4, 500. 근데 내가 막 1억 2천 벌었는데 이번 연도에 까놓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막 8천 났어. 그러면 실제로 뭐 3천 정도 번 거죠. 3천도 뭐 작게 버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남고 뒤로 까지는 게 중고차입니다. 거기서 뭐 정말 잘하고 남 분들은 마이너스 좀 작게 보고 수익은 크게 보고 이러면서 정말 뭐 많이 억대 연봉도 벌어 가시고 그런 거 보면 나 아직 멀었어. 나 지금 24년도에도 마이너스가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매입에는 크게 좀 자신이 없는 딜러입니다. 판매는 잘하는데 차를 사와서 이걸 남겨서 파는 거에는 조금 약한 딜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딜러가 이 수원 시장에만 놓고 봐도 몇백 명 된다고. 실제로 내 친한 딜러들 중에서도 빚을 지고 있는 딜러들도 정말 많아요. 양면성이 무섭죠. 엄청 많이 버는 직업일 수도 있고 엄청 많이 손해보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특별히 감가가 많이 되는 차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감가가 많이 되는 차, 사실 뭐 감가가 많이 되는 차는 정말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은데 요즘에 제가 딱 봤을 때 신차가 대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는 좋은데 그럼에도 브랜드 인지도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슈 때문에 정말 감가가 많이 되는 차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제일 유명한 테슬라부터 현대, 기아, 뭐 EV6든 EV9이든 엄청나게 전기차가 많죠. 그리고 또 폭발을 했던 벤츠의 전기차들도 있고 이런 차들이 많은데 전기차가 지금 감가가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 아직 좀 시기상조고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나 충전하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불난 것처럼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타보면 불편한 점이 꽤 많다 아직은 이런 인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감가가 많이 됐어요. 신차는 사실 제값을 주고 사야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고차로 전기차를 산다, 테슬라 2, 3년 운행한 거 산다, 그럼 신차가 대비 작게는 3, 40%, 많게는 5, 60%까지 감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를 보시는 게 감가가 많이 된 차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우디 브랜드가 감가가 많이 돼요. 아우디가 신차 판매량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한국에서 철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우디 차가 사실 뭐 장고장
장고장도 많았습니다만 한 2019, 20년씩 이후로는 사실 뭐 장고장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외관적인 디자인 요소나 실내 디자인 요소도 굉장히 괜찮아졌고 차는 좋거든요. 신차로 샀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고차로 샀을 때는 강가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차인데, 그런 아우디들 A7, A6, SUV, Q 시리즈, 뭐 Q7, Q5 이런 차들이 강가가 정말 많이 됐기 때문에 중고차로 노려보기에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아우디들 있잖아요. 뭐 14년식, 15년식 이런 것도 살만은 한데 샀을 때 수리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너무 오래된 연식 말고 꽤 최근 연식, 한 19, 20년식, 그럼 불과 몇 년 안 됐잖아. 그런 것들을 사면 강가도 많이 되고 꽤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우디 차량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세 번째로는 레인지로버 차들이 강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뭐 너무 유명한 차죠. 두 대는 사야 된다. 그래서 한 대 타고 다니다가 고장 나면 또 한 대 타고 다니면서 한 대는 AS 센터에 맡겨서 입고해야 되고, 이런 차라고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실제로 장고장이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레인지로버는 18년식 이후 차들은 장고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행하시는데 엄청나게 속을 썩인다 이런 건 없고, 다만 수리비가 고장 났을 때는 많이 나오는 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실 분들은 레인지로버 이런 브랜드를 아예 보시면 안 돼요.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수리비를 어느 정도 쓸 생각을 하고 신차가 대비 가격 강가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차를 한번 노려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레인지로버는 한 3년 정도만 지나도 강가가 거의 한 40% 신차가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일어나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차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6천만 원, 7천만 원 안쪽에서 형성되고, 좀 키로수가 많거나 이러면은 뭐 5천만 원 안쪽, 거의 50% 이상 강가가 되기 때문에 신차가 대비 강가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살만한 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걸 한번 다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연말 연초에 뭐 눈물의 재고 할인, 엄청난 마이너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진실인가요? 정말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신차 할인 프로모션도 많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연식이 바뀌면서 생기는 변동폭에 의해서 딜러들이 자기가 구매했던 금액보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격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도 많이 보기도 한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연말 연초에 구매하시는 게 좋냐라고 한다고 하면, 뭐 어떤 분들한테는 그때 좀 기다렸다가 사시면 몇십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사시니까 이득은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필요한데 단기 렌트를 하면서까지 아니면 매일 택시를 타면서까지 기다릴 만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단가가 드라마틱하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득이 너무 클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가가 심했던 브랜드, 아우디, 레인지로버, 전기차 이런 브랜드들이 강가가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노려볼 만한 중고차다. 이게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은 중고차로 구매하시면 좋은 시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연초 너무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들고, 요즘에는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형차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고, 내가 당장 차를 바꿔야 되겠지만 좀 참아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같이 잘 이겨내시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